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오늘 엔캠 장 마감 영상으로 좀 찾아뵙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엔캠 좀 짧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컴팩트하게 좀 영상을 좀 제작해봤고, 오늘 주가가 11만 8,500원으로 이제 종가를 마감했는데, 전날 갭을 4% 정도 띄우고 시가가 4%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갔으니까 고점 대비하면 마이너스 11% 가까이 밀어버린 다음에 장 막판에 말아 올려서 보합권에서 지금 끝난 모습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매매를 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곳에서 고점에서 좀 추격 매수하다가 물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좀 괜찮은 구간에서 잘 잡았다라고 해도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 엔캠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엔캠을 무조건적으로 뭐 50만 원 갈 거야, 얼마 갈 거야, 30만 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홀딩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때문이에요? 엮여 있는 회사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엮인 회사. 여러분들이 엮인 회사를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시면서, 아, 내가 이거 쉽게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애초에 내가 내 돈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쉽게 접근하신 분은 없겠지만 경각심을 한번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뭘 보고? 엮인 회사를 보고 경각심을 한번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 제가 엔캠 18일 날 영상에, 18일이 어떤 캔들이냐면은 요 캔들이거든요. 요 캔들. 종가가 13%로 마감한 요 캔들인데, 제가 18일 날 영상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절반이라도 매도하셔라. 2분의 1 매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요날. 그리고 요날 19일 날에는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장중에 대응방 통해서 고점 신호가 발생했으니까 2분의 1을 일단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얘기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10만 5천 원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장 초반부터 매수 타점까지 한번 잡아 드렸는데, 지금 엔캠이 어떤 이슈가 있죠? 상환 우선주 관련한 이슈가 있죠. 이게 250억 가까이가 되거든요. 공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금감원 공시 들어가셔서 상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라고 보이실 겁니다. 눌러보시고,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1월 8일, 9일, 10일에 걸쳐서 전환을 청구했고, 그리고 이제 5만 8천 주가 한 주당 1.4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8만 3천 주, 그리고 보시면은 시우선주 전환 청구 내역은 8만 5천 주가 한 주당 1.07,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만 2천 주로 이제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앞자리만 계산해봐도 17만 5천 주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1만 주예요. 보통주가 되는 게 여기서 합치면은 17만 5천 주인데 21만 주인 이유가, 여기 아래 내려보시면 3만 8천 주가 추가적으로 포함돼 있다. 여기 포함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총 결론적으로 21만 주입니다. 21만 주를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21만 주 곱하기 지금 주가 얼마죠? 지금 주가가 11만 8,500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1만 8,500원. 248억이라는 거예요. 248억. 대략적으로 250억 가까운 물량이 언제 쏟아진다? 공시 내용 한번 보시면 1월 26일 날 신규 상장된다. 즉 언제예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이게 상장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쏟아질 물량이 우리가 많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변동폭이 커진다. 변동폭이 커진다라는 얘긴데, 요 내용은 이제 여기 26일 날 이전에 추가 상장을 한다라는 내용에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팔 수 있다라는 얘기고, 변동폭이 커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변동폭이 큰데 조심조심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가격별로, 우리가 매수한 가격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 아까 전에 말씀 한번 짚어드렸는데, 엮인 회사를 항상 봐야 된다라고 누차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좀 드리고 있어요. 어떤 엮인 회사가 있죠? 오 대표가 엔캠 가지고 있고, 이것도 제가 수차례 얘기해서 다 외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틀라스 8000이라는 회사 또 가지고 있는데, 아틀라스 8000이 광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광무가 중앙 첨단 소재 가지고 있고, 중앙 첨단 소재가 상지 카일륨. 광무는 옛날에 뭐였다고요? 릭스 솔루션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앙 첨단 소재는 중앙 DNM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회사명도 많이 여러 번 바뀌는
소위 말하는 굉장히 재무가 안 좋은 회사를 사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광무와 엔캠이 돈과 소재를 주고받으면서 광무의 부채를 분기당 100억씩 깠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광무부터 한번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엔캠 나 쉽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계속 오르길래 1900에 올라가길래 쉽게 생각했는데 쉽게 보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광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전형적인 이거는 진짜 약간 작전주 느낌이 나죠. 보통 어떤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집하고 이런 구간에서 팔아먹고 다시 어떤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집하고 이런 구간에서 팔아먹고 계속 보여요 차트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관찰이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조심히 매매하셔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내가 물렸다라고 하면은 7,500원 구간이거든요. 지금 2,400원까지 빠졌으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23년 4월 4일. 그러니까 내가 거의 한 10달 동안 주식 매매를 못했다라는 거고 광무만 그런 게 아니라 중앙 첨단 소재, 중앙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차트가 유사하죠. 최근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감자까지 때리면서 이 구간에서 액면가 이하로 500원 이하로 내려가면서 주가가 392원인가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매집해서 다시 올리고 위에서 한번 털어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엮인 회사를 봤을 때는 엔캠이 뭐 50만원 갈 때까지 나는 뭐 죽어도 홀딩할 거야 하다가 만약에 여기서 흐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 대응이 중요한 게 9만원 구간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특히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본격적인 오버슈팅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 이전에 사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7만원 이하에서 샀다. 잘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 타점만 매일같이 영상으로 올려드리니까 매도 타점만 잘 잡으시면 된다라는 말이고 요 구간에서 사신 분들도 사실 조금 위험하죠. 어디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이분들도 어쨌든 더 관건은 매도겠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도 중요하고 매도도 중요하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요날 1월 18일 날 영상에서 엔캠 2분의 1이라도 매도하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굳이 영상을 틀지는 않을게요. 찾아보시면 1월 18일 날 올려드린 영상이 좀 나올 텐데 요거를 따로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날 19일 날 대응방 통해서 2분의 1 매도하시라고 제가 고점 신호 떴다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한번 대응방부터 한번 살펴보면 분봉 차트로 가서 제가 어떤 구간에서 짚어드렸죠? 딱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 한번 짚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구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응방을 한번 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19일 날 좀 확인이 되시죠? 19일 날 쭉 내려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대응방에서는 시초가 매매도 좀 진행을 하는데 쭉 내려보시면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한 6%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5% 정도에서 일단 절반 매도 안내 나갔었습니다. 이건 뭐 시초가 매매고 여기 보시면은 엔캠 보이시죠? 엔캠 여기 보시면 1월 19일 엔캠이 고점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2분의 1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오후 1시 19분에 정확하게 올려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1시 19분이면 요 구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제가 왜 안내를 좀 드렸냐면은 자, 보시면 고점을 조금씩 높이고 저점은 좀 많이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 수렴의 느낌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대부분이 수익이기 때문에 한 번만 툭 쏟아져도 매도 물량이 쏟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랑 반대되는 차트는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차트겠죠. 그러면은 이거 싼데 더 내렸어 싼데 더 내렸어 점점 낙폭을 줄여가네 싼데 하다가 한 번만 양봉이 뚝 솟으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요런 차트인데 일단 이건 분봉이니까 제가 그냥 소프트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크게 이탈을 안 했죠. 생각보다. 그러면서 이 구간을 잘 지지를 해줍니다. 잘 지지를 해주는 척 하다가 깼어요. 음봉 연속으로 하면서 깨서 제가 이렇게 되돌림 구간에서 조금 매도 타점을 안내 드렸다. 어디 나온다? 여기 나온다. 엔캠 고점 신호 발생했습니다. 2분의 1 매도하겠습니다. 장중인이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1시 19분에 오후 1시 19분에 제가 엔캠을 보내드렸고 보시다시피 어떤 구간이냐면 요 구간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1시 19분 캔들인데 1월 19일 1시 19분에 제가 리테스트 구간에서 한번 매도 안내 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쭉 흘러내렸죠. 그러면서 요 구간에서 제가 안내 드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주가에 미치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캠을 매매할 때 항상 조심조심히 매매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매수 타점 잡았다라고 말씀드린 구간으로 가보면 자 엔캠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10만 5,300원에 10만 5,300원이라는 가격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달라라는 말씀이고, 엔캠 비중의 50%를 2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2분의 1이에요? 아까 전에 2분의 1 매도했죠. 네, 매도했는데 14만 얼마까지 갔었잖아요. 엔캠이 14만 2천 원 구간까지 갔는데, 정확하게 제가 14만 2천 원에 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눈썹에서는 우리가 최소 팔았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2분의 1씩을 이렇게 계속 컨트롤하면서 10만 5천 원 구간에서 한 번 더 매수 타점을 드렸다. 몇 분에 드렸다? 보시다시피 9시 35분에 드렸다라는 얘기고, 위에 올려보시면 1월 23일 맞죠? 1월 23일 날 9시 35분에 드렸다라는 말씀이고, 그 차트에서는 어디예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자, 보시면 9시 35분 딱 이 캔들에서 제가 좀 드렸는데, 이 캔들에서 드린 이유가 시가가 밀리고 시작했지만, 조금 밀리고 시작했지만 바로 시가를 회복해주고, 그런 다음에 저점을 형성하면서 이 구간에서 마치 깰 것처럼 했지만 야금야금씩 들어 올리는 이런 패턴, 그러면서 단기 쌍바닥을 찍으면서 한번 거래가 들어왔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눌리는 구간에서 이 캔들에서 제가 10만 5,300원 10만 5,300원 한번 찍어볼까요? 10만 5,300원 구간에서 제가 안내를 좀 드렸다. 어떤 캔들에서? 35분 이 캔들에서 안내를 좀 드렸고, 이 구간에서는 다 체결이 되셨을 텐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는 흐름을 관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 이것도 시가를 이탈하면은 칼같이 손절을 할 생각으로 좀 안내를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안내를 드렸다라는 거고, 그 이후로 보시면 이 구간 대비하면은 꽤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것도 오늘 매도 타점은 안내가 좀 나가긴 했어요. 2분의 1 매도가 또 나갔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굳이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라 먹으면서, 내가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발바닥에서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신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어깨에서 눈썹 사이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발목에서 무릎 사이 이 안에서는 사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팔아야 된다.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눌러서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시면 엔캠 전일 진입한 수량 수익 실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1월 24일 오늘 몇 시에 말해요? 9시 36분에 좀 말을 했습니다. 9시 36분이면 어디냐면은 이 구간입니다. 이렇게 다시 되돌리는 자리에서 시가 이탈이 발생했기 때문에 되돌리는 것까지 보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도 안내를 좀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은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 꽂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리 꽂고 하다가 장막판에 어떻게 했어요? 보시다시피 내리 꽂은 다음에 다시 올렸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어디서 안내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요 구간에서 좀 안내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매도한 타점보다는 아직 조금 못 미치지만 이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례를 통해서 광무와 중앙 첨단 소재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욕심 가득해서, 예를 들면 완전히 고점에서 팔 거야 하다가 물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나는 이게 엔캠이 뭐 50만 원 갈 것 같아 해가지고 홀딩 하다가 물리는 거 이거 흔들기야 이렇게 하다가 물리는 것보다는 제가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의견이랑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타점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타점이 마음에 들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을 받아보실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좀 보내주세요. 엔캠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를 좀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저희가 이 대응광이 200분 정도까지 모집을 할 건데 아직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010-4674-9671번으로 N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N이라고 보내주시거나 N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꼭 문자 보내셔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응 안 하시면은 이렇게 흐르면 답도 없어요, 여러분. 답도 없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고 나서 저 찾지 마시고, 그 전에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제가 매수매도 타점 안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엔캠을 볼 때 이제 역사적 신고가라는 부분을 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역사적 신고가가 예를 들면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빠지든 아니면은 뚫고 빠지든 아니면은 못 미쳐서 빠지든, 이런 세 가지 패턴을 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18일 날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다라고 한 번 더 짚어드렸었고,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빠진 애들은 이전에 물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탈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런 저항 자리에서도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다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애들은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몇 배씩 날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역사적 신고가가 여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있다가 이 구간에서 도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물량 소화하고 이렇게 날아가면은, 예를 들면 이거랑 대칭으로 우리가 여기 구간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서 이 상단에서 잘 하면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뻔질나게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 역사적 신고가까지 줘가면서 뻔질나게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몇 배는 먹어야 이게 본전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들어 올리는 구간에서도 돈이 계속 드니까.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가 중요한 건데,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인테크 말씀드렸죠? 코인테크 어떤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이 역사적 신고가를 언제 갱신했어요? 이때 갱신했죠. 이때 갱신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뚫고 빠지고 다시 한번 뚫나 했다가 빠지고 뚫었죠. 뚫고 며칠 동안 횡보하다가 빠졌어요. 뚫고 며칠 동안 있다가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얼마예요? 25,000원이에요. 지금 25,000원. 여기가 38,000원 구간인데 25,000원까지 빠졌다라는 얘기고, 코인테크만 그런가요? 태경산업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태경산업도 보시면은 제가 역사적 신고가 그어놨는데, 이것도 상장된 지 오래된 회사인데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역사적 신고가 찍고 언제죠?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찍고 나서 빠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쌍봉으로 빠지고 또 한번 봉우리 만들고 빠지고, 이게 나중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한 뭐 몇 개월이 지나든 몇 년이 지나든 해서, 이게 만약에 매집이었고 몇 년 동안 진짜 매집을 했고 이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거랑 여러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몇 개월 동안 물려서 기다리실 건가요? 만약에 신용 쓰신 분들은 물려서 기다리지도 못하는 게, 일단 신용이자가 계속 나가죠. 두 번째로는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돈 생길 때마다 돈을 넣어도 내가 반대 매매에 시달리면서 계속적으로 손절을 해야 돼요, 물량을. 안 그러면은 장전에 반대 매매 물량이 나가게 되니까, 원하지 않게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찔러놓고 빠져서 언젠가는 신고가 가겠지 라고 여러분들이 장투하실 만한 스타일도 아니라는 거 스스로도 잘 아실 거고, 그 기간 동안 내가 굉장히 괴롭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영역으로 매수 매도를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매수 매도를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엔캠이라고 문자 주셔서 꼭 입장하셔서 실시간 대응으로 좀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엔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엔캠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찍어 올린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성인데, 성지키기 게임이라고 하면 이게 다 성이거든요. 여기 성주가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도 성주가 있고 여기도 성주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매집 한번 한 건 알겠는데, 매집하고 이 구간을 올려서 뚫었는데 어디까지 뚫었어요? 이전성, 이 다음성까지 최고 높은 성까지 뚫어버렸어요. 이렇게 급하게 올린 이슈가 뭐라고 했죠? IRA 관련 수혜주. IRA 관련 수혜주 중에서도 전해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해액이 뭔가요? 그래서 결국엔 전해액이라는 게 에코프로머티 전구체처럼 전해액이라는 게 2차 전지에 필요한 거잖아요. 소재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머티 전부 최근에 엄청난 하락세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테슬라가 주가가 빠지고 있죠. 지금 반도체는 올라가고 미국장 전체적으로 신이 났는데 테슬라 홀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100만 톤 리튬 광산 발견됐다. 이런 내용의 기사도 있었죠. 테슬라 빠지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3쿼터 실적 부진.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계열사들도 다 빠졌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다 빠지고 테슬라 빠지고 100만 톤 중국에서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 뭐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해액이라고 말씀드렸죠.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건데 지금 엔캠 흐름은 어때요? 계속 올랐죠. 지금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올랐죠. 2차 전지주 다 빠질 때 홀로 올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2차 전지 전해액 관련해서 올린 거 아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IRA라는 게 뭐냐면, 또 설명드리지만 IRA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공장을 4개 갖고 있는 엔캠한테 좀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슈만으로 이렇게 올리기에, 신고가까지 올리기에 제가 봤을 땐 재료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재료가 말도 안 되게 부족하다라는 거고, 어쨌든 지금 호재는 감춰져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호재는 감춰져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MSCI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호재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MSCI가 모건 스탠리가 만든 지수고, 여기 편입되게 되면 외국계 펀드들에서 패시브 자금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걸 통해서 에코프로 머티가 어떻게 했어요? 일단 주가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MSCI 얘기가 슬슬 나왔죠. 주가를 먼저 올려놓고 재료를 붙이는 패턴 항상 있는 거죠. 이 초창기부터 주가가 오르기도 전부터 재료가 터지고 오르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위에서 터트리는 경우인데, 이 패시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MSCI가 되건 말건 상관없이 우리가 리스트에 엔캠이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이용해서 MSCI에 편입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고점에서 박스 치면서 롤링을 치면서 엑시트를 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MSCI가 언제 또 있어요? 5월달, 8월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때 MSCI에 편입되려면 시가총액 몇 조? 6조. 6조까지 가려면 지금 몇 조? 2조.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주가가 몇 배? 3배? 지금 1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36만 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월, 8월이라고 해서 5월 달에 올라가겠네가 아니라 4월에 심사하니까 4월에 갑자기 점상 갈 거 아니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근하게 올리려면은 2월에서 3월부터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신고가까지 매집한 건 아닐까라고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써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MSCI든 뭐든 어떤 다른 호재든 상관없이 우리가 모르는, 시장에서 모르는 호재가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측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이런 차트를 통해서 공격적인 매집, 신고가까지 한 번에 뚫어버리는 매집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시장에서 모르는 급등할 만한 소재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이런 구간에서 신고가 먹어놓고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코인테크나 아니면 태경산업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거 홀딩하고 이거 36만 원 간다고 트레이더 K가 얘기했어. 저 36만 원 간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수익으로 안전하게 엔캠을 좀 탈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K가 여기서 팔라고 한 것도 맞았고, 이날 팔라고 한 것도 맞았고, 이 저점에서 잡은 것도 맞췄고, 오늘 매도한 것도 결과적으로 뭐 앞으로 요건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큰 하락 나오기 전에 7%대 하락 나오기 전에 좀 소나기를 좀 피해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대응방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 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보내주셔야지만이 이 대응방으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타점 공유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길어지게 돼서 죄송하고, 내일도 엔캠 관련한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